3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한 주를 산뜻하게 시작했습니다. 주택시장과 관련된 지표가 나쁘지 않은 수준을 기록한 데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기 부양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경제 지표가 예상 밖으로 개선된 데다 벤 버냉키 의장이 적절한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수심이 살아났습니다. 2012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53개국의 정상급 대표들은 핵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정상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 협정이 협상 2년 만에 타결돼 양국 정부가 가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주요 공산품의 관세를 대부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제야 좀 화사한 봄옷을 꺼내 입을 수 있게 됐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찬가지로 따뜻한 봄 기온이 느껴지고 있죠. 한밤 뉴욕 증시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으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해줬는데요. 오늘 이 소식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제 국내 증시 최근 펀드 환매 물량의 부담을 느끼면서 반등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대응 전략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8% 내린 2019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의 부담을 느끼면서 코스피는 장중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또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위까지 오른 점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0.7% 내린 523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스페인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는 등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등장할 거란 우려에 1,140원대 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전날보다 6원 30전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0.07% 소폭 올랐는데요. 엔화 약세로 수출주가 역시 강세를 보였지만 금융주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도 0.05% 강보합권에 마감한 반면 대만 가권 지수는 1% 이상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으로 뉴욕 상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다우 지수가 1% 이상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가 1.5% 그리고 S&P 500 지수가 1%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1,400선 다시금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개미대장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삼성테크인과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건설 관련 종목들 모두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모두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줬는데 과연 오늘 국내 증시가 조정을 좀 마무리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좀 상승이 나온다면 추격 매수는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 추격 매수는 본론적으로 말하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일단 5일 이평인 2032포인트 이 자리에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다시 여기에서 회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 자체가 일단은 헤드앤솔드 모양을 다 형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헤드앤솔드 모양을 형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단기 고점이 분명히 2050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그 증권 우리나라는 특히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 비중이 시가총액이 한 17, 18% 정도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또 삼성전자가 신고가 갱신 여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2040 이상에서는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61일평이 상승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1일평이 상승이 본격적으로 상승하지만 본격적으로는 상승이 결론은 61일평의 캔들차트 가까이에 간다. 이게 이제 가장 아킬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61일평이 이제 이 바닥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받칠 때는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계속 뜨지만 61일평이 가까이 간다는 것은 조정받는 즉시 이동 평균 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현금 유지 30%는 유지를 계속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하면 주가가 이제 죄송합니다. 네.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77일 변곡에서 주가가 이제 쉬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그 일목균형표 이제 선행 스팬2가 한 3일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일 지나면 선행 스팬2는 본격적으로 상승에 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진입을 하게 돼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선행 스팬2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구름층이 굉장히 얇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구름층이 얇아지는 장사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승하면 다행이나 상승하지 못하면은 구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일단 5일이평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일평 자체가 오늘 11일평에서 굉장히 11일평은 떨어지고 5일이평은 상승할 때 주가가 오늘 상승하더라도 종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침에 상승을 많이 하면은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형 스팬이 캔들차트에 가까이에 이미 다가왔습니다. 이러면 주가는 분명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우존스 지수도 주가가 이제 전고점을 다시 한번 비슷하게 치는 그런 모양을 보였고 일본 증시는 아직 꿈을 오늘 열어봐야 되겠지만 독일 증시는 아직까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양이고 영국 지수도 밀리는 모양입니다. 예, 다우존스 지수가 전고점을 갱신하지만 다우존스 지수가 주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떴기 때문에 주봉도 다우존스 지수도 13,200 이상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한번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지만 주가의 이 상승력에서 우리가 수익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개인들은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신고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주가가 삼성전자가 그러면 빠지면은 주가가 우리 주식이 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면 우리 주식이 더 빨리 빠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연속적으로 32일 동안 주가는 박스권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박스권 모양이 곧 종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박스권 모양이 종호가 그 종결이 곧 나올 거고
큰 변동이 쿡 한번 꼭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65일 변곡에서 지금 77일 변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77일 변곡이면 9일 후거든요. 9일 후면은 다음 주 한 수요일 경우에 또 큰 변곡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큰 변곡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변곡이 있었고요. 제가 여러분 곁에 지난주에 다음 주 월요일쯤 큰 음봉을 한번 그릴 것이다, 변곡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거의 조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거든요. 선행스펜2가 올라가는 이 자리에 다음 주 수요일 전후에 또 주가가 큰 변곡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여러분께서는 그 변곡이 뭐 상승이나 하락이나 중요치 않고 일단 상승이면 좋지만 하락이면 여러분들이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 현금화 30%는 계속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가 이제 고경의 특징이 19조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19조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19조 상승하더라도 외국인과 개인들이 특히 기관들이 요즘 선물 매매하는 동향을 보면 짧게 칩니다. 짧게 친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 자체를 조금 불안하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신용이 5조 3천억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많음으로써 우리 개인들이 계속 잡혀 들어간다. 신용이 많다는 것은 물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 여러분께서는 절대 신용하면 안 되고 현금 주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의 종결자인 MACD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MACD는 골든 크로스 나는 시점에서 골든 크로스를 못 내고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MACD 오실레이터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오실레이터가 의문이면 종가가 밀릴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MACD 오실레이터를 장중에 한번 보시면 장 자체가 종가가 셀지 안 셀지 오실레이터가 양운으로 간다면은 종가가 세지만은 시가보다 세지만은 음운으로 간다면은 종가가 시가보다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MACD 오실레이터를 꼭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 매물대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매물대 200일 매물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일 매물대면 최근에 1년 매물대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1년 동안 1800에서 1900에서 주식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매수해가지고 기관들이 지금 20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매도를 치고 있는데 보통 상투는 이 아래 매물과 윗매물이 일치할 때쯤 돼가지고 보통 상투입니다. 저점에 샀던 사람들이 고점에 팔면은 상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급락은 아직 나오지 않지만 서서히 저점에 샀던 사람들이 고점에 팔고 있고 또 요즘에 개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언론인 종목에 대해서 합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 최근에 한번 보시면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도 좋다고 온통 떠들어 놓고 기관들은 다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물망 차들을 봐서도 주가가 서서히 그물망이 서서히 엉기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물이 엉기면 고기를 잡을 수 없듯이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보시고요. 랭코차들을 보면 랭코차들을 봐도 저항대에 부딪히는 그런 모양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가의 상승보다는 하락에 염두를 두시고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차트 보여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추격 매수는 금지다. 그리고 오늘 MACD 오실레이터가 음운을 그리는지 양운을 그리는지 한번 이 부분도 좀 중요해서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이제 좀 종목별로 살펴볼게요. 예. 자, 삼성전자가 이제 그 배신증권이죠. 배신증권. 그거는 뭐 창업주부터 양아치이기 때문에 배신증권인데요. 하는 짓거리가 계속 양아치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배신증권에서 삼성전자를 200만 원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저평가냐 고평가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배신증권이나 메리린치증권, 멸치증권도 아주 양아치 증권입니다. 왜 찍었냐면 200만 원 간다 했던 거 다 팔아먹었어요. 아주 양아치 증권, 그 메리린치 증권인데요. 멸치 증권인데 그러면 이 주식이 더블 날 때까지는
월급 타먹고 투자 분석팀에서 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신증권 그 투자 분석 팀장은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국민들 앞에, 투자자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이 주식이 삼성전자가 더블 날 때까지 이 밥충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당신 돈 같으면 당신 돈 같으면 200만 원 간다고 사겠느냐 이거야. 배신증권이 꼭 그런 리포트가 나올 때 주가가 항상 꼭지었습니다. 여러분 배신증권은 양아치 증권이니까 절대 이용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투자 분석팀에서 그런 리포트 쓰려면은 이 주식이 더블 날 때까지 그런 리포트 개인들을 주식 사게 해야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밥충이고 그런 사람을 월급 준다는 것은 완전 진짜 나쁜 회사다. 우리 수수료 떼가지고 월급 준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 퇴출시켜야 되고 반지하 원세로 살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그런 리포트 사는 사람들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저평가지만 지금 가격, 제가 이제 130만 원 캔데 지금 가격대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고점 매도가 현명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든지 주가가 바닥에서 100% 수익 나면 현금화가 현명하다 저는 보고 있고요. 주식 꼭지에 팔지 마십시오. 꼭지 팔면 3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팔고 조금 더 올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지금 삼성전자는 고점에 파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배신증권 리포트를 보고 사실 분들은 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배신당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의 주가들을 보면요 혼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내수 종목인 호텔신라, 삼성NG, 제일기획, 삼성화재, S1 이런 쪽으로 뜨는데요. 주가가 보면 초월적 분석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지 위에 있는 종목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주가가 뭐니 해도 우량주 저평가 종목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평가 종목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상승 종목들이 대우인터, NHN, 하이트젤러, 롯데쇼핑, 한국타이어, KT인데요. 대우인터 빼놓고는 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그 주가가 상승했는 종목들은 201일평을 추가 넘은 종목들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일평 위에서 세게 올라가는 종목 아니면 바닥에서 60일을 얻고 올라오는 종목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LG그룹은 LG생활건강 이것도 작전주니까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거래 안 되면서 시가총액 200종목이 있는 종목은 퇴출을 분명히 시켜야 된다. 제가 앞으로 대표적인 종목이 오리온,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종합주가지수를 왜곡시키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자기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주가 올리고 우리 개인들을 착시 현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생활건강도 이것도 분명히 작전성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 좀 보면 예, 대표님. 봐야 돼. 예, 전화 상태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좀 괜찮으십니까? 예, 몸이 아파가지고요. 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LG생활건강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그 오리온 이런 종목들은 코스피 200 종목 중에 버블 약관을 바꾸더라도 분명히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주가 그래도 계속 강한 모양을 보이는데요. 그 강한 모양이 전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나 201일평에서 치고 가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그런 종목들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삼성카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주가 최근에 며칠 동안 반등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선주는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온 동네 뻐꾸기들이 건설주 안 된다 할 때 제가 분명히 건설주는 여당이 되든지 야당이 되든지 절대 손을 못 댄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건설주를 이제 서서히 물량을 줄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이 건설주 좋다고 해외가 떠들면 그 주식이 보통 상주입니다. 지금 해외 건설 수주 때문에 뭐 큰 소리 친다. 제가 볼 땐 지금 건설주를 고점에 파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건설주 물량 축소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코스닥 종목들 보면 여러분이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갈 겁니다. 셀트리온, 포스코 ICTC, 서울반도체, 메디포스트, CJ EMN, 네오에이지 게임, 다음, SK 브로드밴드, 안철수 연구소,
SFA, 코스닥 10개 종목이 여러분의 가슴을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또 늦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종목은요, 상장 폐지될 때까지 여러분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야당도 해봤고 여당도 해봤고 민주당도 대선 10년을 해봤고 한나라당도 해봤습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뭡니까? 여러분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도 믿지 말고 언론도 믿지 마십시오. 조국이 가장 싫어해도 조국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종목을 사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현금화에 주력하시고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누구도 절대 믿지 마시고 여러분 1등 주식에 물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적 분석요. 회계사에서 분석하면 감독원이 먼저 보고 기업이 투자 분석은 펀드 매니저가 먼저 봅니다. 실적요. 절대 그거 믿을 거 못 됩니다. 여러분. 실적 허전 절대 믿을 거 못 되고 추정 실적 절대 믿을 거 못 됩니다. 배신증권이 삼성전자 지금 200만 다 간다하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전부 배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애널리스트라고 떠드는 사람, 뻐꾸기들 전부 여러분을 등치려고 여러분을 돈을 뺏으려고 합작하는 족속들이니까 절대 믿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도 믿을 거는 조국밖에 없습니다. 이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1등 주식에 꼭 물리시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이 시장 전략도 중요하지만 대표님 건강도 좀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좀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청소촌노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한전 KPS 첫 출발은 상당히 좋았는데 종가상 3%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좀 봐도 괜찮은 종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초반에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종가상으로는 한 3% 정도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매수 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43,000원에서 44,000원 사이에 이러한 구간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사실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눌림의 과정, 이러한 부분은 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그 양봉 형성 이후에 어떤 음봉이 형성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전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상당히 좀 길게 밀린 음봉을 형성한 느낌이 들지만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OMA도 이탈되지 않는 그러한 눌림 과정, 양봉 형성 이후에 한 3주간의 어떤 45,000원 선을 돌파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저항 라인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4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좀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어제 또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된 부분도 그러한 돌파를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의견에 판단에 좀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해드린 그러한 전략 그대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 AS 잘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최근에 이제 화학업종에 대한 종목의 흐름들이 좀 좋지 못한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 있거든요. 락앤락이라고. 상당히 그 제품 이름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이제 국내 플라스틱 밀폐 용기 부분에서 1위 업체 그런 기업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 해도 계속 양호한 그런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가의 부분 상승,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다소 하락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은 좀 저조했는데요. 바로 이제 원재료 부분이 이제 폴리프로필렌 이런 원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재료가 바로 유가와 좀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 상승 부분, 유가의 변동성 부분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수익성 부분이 좀 다소 약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주가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내수 시장에서의 어떤 높은 점유율 부분 유지가 계속되고 있고, 바로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 확대라든가 그러한 원재료 부분의 인상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제품 가격 인상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앞으로의 어떤 외형 성장이라든가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가 국내 프랜차이즈 이러한 부분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수익성 회복도 가능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이후에 베트남의 유리 공장의 그 상용화 부분 이 부분도 앞으로 수익성 개선에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상당히 좀 3만 원 선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으로 좀 보시면 3만 원 선에서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죠. 3만 원 선을 계속 여러 번 이탈시키지 않으려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지금 그러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3만 원 선이 좀 이탈되지 안 시키려고 하는 좀 최근에 그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저점을 좀 형성한 부분이 아니고 다중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작년에 어떤 성장통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을 좀 고려해도 현 주가 상태에서는 좀 접근해볼 만한 저점 구간에서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9거래일 연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매수가는 지금 어제 종가가 32,800원이었는데요. 32,000원에서 33,000원 그 사이에서 매수 밴드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7,000원 장기 평선이 좀 설정이 돼 있는 그러한 그 저항대 구간 37,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거기에 도달하고 나서의 추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방 경직성이 확인되는 가격인 3만 원 선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락앤락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건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양순모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말씀하신 종목 이론, 일단 갭상승 출발하면 추격 매수는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썼더라고요. 여전히 뭐 매수 타이밍은 아닌 거죠? 네, 우선은 그 전일 예상했던 게 SNS 관련주들이 이제 선거 운동을 좀 앞두고 좀 강한 출발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총선 4월 11일을 좀 앞두고 19대 이제 총선에 대한 이런 인터넷과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이런 정보통신을 이용한 이런 선거 운동에 대한 제재가 많이 완화되지고 그 치러지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수혜주를 알려줘서 이제 이런 탄력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장중한 때는 그 상한가도 좀 기록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그 추격 매수를 하기는 좀 급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재료 모멘텀에 의해서 이한 이런 상승이 나왔고 또 오히려 또 개인 투자들이 많이 탈 수 있는 이런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법한 자리를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장중에 따라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재료가 노출되어서 시세가 벌써 좀 1차적으로 나왔다는 점을 보았을 때에는 손절가 4,250원을 드리겠고 혹은 이제 저가 구간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 시점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4,250원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수익 청산을 하신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룬 이 종목 AS 잘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CJ 시푸드라는 종목입니다. 그 CJ 시푸드는 CJ 그룹 이제 계열사로 수산식품에 대한 이런 조리와 또 유사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룹 계열에 있다 보니 그룹사인 이제 CJ 제일제당이 이제 광범위한 판매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서 백화점과 또 할인점의 유통망을 또 확대를 하고 또 단체 급식 전문과 또 대리점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등 외형 성장이 좀 기대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4월 11일부터 수산물 6종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이런 의무화를 시행을 하면서 수산식품 업체에 대한 이런 수혜주로 좀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최근 그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견조한 수급과 또 우상향되어지고 있는 이런 저가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지금 현재의 흐름은 저진입이 가능한 또 견조한 흐름으로 일단 판단이 되어지고 특히나 장이 어려울 때에는 역배열 종목보다는 또 정배역을 보시라고 이게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선이라고 보이는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이 돼서 또 정배열이 완성되어진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하락 리스크와 또 수익은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미국장에서 갭상승을 좀
강한 상승 마감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이 구간대에서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또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매수가를 좀 눌림 자리에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쪽으로, 그래서 매수가는 3,200원부터 3,250원, 그리고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5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하는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권가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장을 30여 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증권가에서 어떤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로 가서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포트 주제가 서서히 불어오는 훈풍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월말을 맞아 대내 경제지표 발표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이런 점 감안해본다면 펀더멘털 모멘텀을 확인하려는 좀 심리가 강화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단기 박스권 움직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경기 개선세가 주로 제조업의 회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소비에 걸친 추가적인 개선세가 관찰될 경우 글로벌 증시에 또 다른 호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오늘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인 데 이어서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또한 2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1,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가시화되는 가운데 EPS 추정치가 좀 상승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익 모멘텀 턴어라운드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모멘텀에 대한 확인 심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기업 실적 개선세가 일부 업종 그리고 일부 종목 위주로 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좀 더 확실한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3월 이후 업종별 단기 모멘텀 트렌드를 보면은 상업 서비스, 반도체, 하드웨어, 은행, 음식료, 담배와 같은 10개 업종 정도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화학, 철강, 금속, 조선업종, 그리고 에너지 업종 같은 주로 소재주 중심의 이익 모멘텀의 둔화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특히 3월 중순 이후 이런 간극, 그러니까 강화되는 업종과 이익 모멘텀이 약화되는 업종 간의 간극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측면에서도 업종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3월 중순을 기점으로 차별화가 나타난 이유는 중국 경기라는 변수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기 부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소재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의 실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소비 강화에 더욱 힘을 쏟고, 그리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는 소비 촉진의 달로 처음 소비 촉진의 달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정부 당국은 물론 지역별로도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향후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기존의 투자와 생산 관점에서 바라보던 점에서 소비 사이클로의 전환을 좀 시사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의 시각들은 업종별의 이익 모멘텀으로도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당시 중국 관련주였던 에너지, 화학, 철강 업종들의 이익 모멘텀 부진은 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소비 모멘텀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들은 최근 들어서 탄력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향후 실질적인 중국의 소비
소비 촉진 정책들이 제시될 경우에는 1, 4분기 어닝 시즌과 맞물리면서 중국 소비 모멘텀 관련주의 실적과 그리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1, 4분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고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하드웨어, 음식료, 담배, 호텔 레저, 상업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동력을 좀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개장 30분도 채 못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략 세워봐야 할 텐데요. 라이젠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 코스피가 또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의 꾸준한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에 또다시 힘을 못 쓰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습니까?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추이가 되면서 일단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은 큰 폭의 이탈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2,900억 가량 출회가 되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흘러갔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시장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대 엘리베이터, NC소프트, 기아차,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을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아차에 대해서 매수를 좀 지속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현대위아, 삼성화재, NHN 같은 종목들 일단 매수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위아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그동안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던 종목 자체도 일단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은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화학,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같은 종목을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동안에 매수를 좀 많이 했던 종목들 일단은 매도가 좀 나왔다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규모 자체는 아직까지 좀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지속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좀 언급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LG전자, LG화학, S-오일, 현대모비스, LG 같은 종목들 일단은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전자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예상보다 못한 실적을 좀 내놓았을 때는 추가적인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좀 반드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겠죠.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상의 종목은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SM, 다음, 인프라웨어,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일단 매수를 했고요. 실적적인 측면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나 앞으로 좀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 일단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고 그다음 특히 이제 SM 같은 종목 어저께 외국인이 상당히 좀 상당히 매수를 좀 많이 해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누적시켜서 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격 추이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가지셔도 되겠다라고 지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YG1, QSI, CJ 오쇼핑, 네페스, 게임주라든지 지금 보시면은 IT 관련 종목들을 일단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기관 쪽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실적과 성장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어떠한 종목들이 그런 부분이 좀 살아있는지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동향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한국과 터키 FTA가 협상 2년 만에 타결돼서 이르면 연내에 협상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석유화학주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최근 이들 종목들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잖아요. 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네. 부분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가의 지금 기업들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관세 체협회가 된다 그래갖고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이 규모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좀 동일하게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컬러 TV 같은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왜냐면은 관세가 이제 즉시 철폐되거나 아니면 3년에서 7년 정도 좀 장기적으로 철폐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개척에 대한 수혜는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자동차 그다음에 지금 IT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식품 관련해서는 좀 피해를 좀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뭐 시장에서는 크게 뭐 호재를 좀 작용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앞으로 시장이 개척이 되고 그런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을 넓혀간다면은 반드시 그런 부분이 호재를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석유, 화학 제품 이들 종목들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좀 네. 기대감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매수 유입에 지금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해외 쪽으로 수출이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유 업황도 그렇고 우리나라 석유 업황도 그렇고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익률이 그만큼 증가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지금 악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장이 개척이 되는 건 분명히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당장 시급한 것은 지금 마진율 개선이 상당히 조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시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마진율, 그러니까 상품값의 급등이 좀 나와 주어야만 석유화학 업종, 그다음 정유 업종의 상승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들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좀 그래도 계속 좀 들고 있는 게 그래도 좀 들고 있는 중장기적으로 게 물론 좋겠네요. 좋겠죠. 그러니까 네. 심리적으로 봤을 때 물론 좋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자체로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자체로, 그러니까 지금 네. FTA나 이런 문제 자체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좀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정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경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터키 FTA 타결로 인해 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좀 전략 좀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좀 국내 증시가 커플링 현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방향성은 같지만 속도의 차이는 있었다라고 제가 지금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어제도 그렇지만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상승세를 좀 나타냈는데 뭐 특별한 호재는 없었어요. 근데 특별한 호재는 없었는데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발표됐던 미국 경기 지표 자체도 긍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발표될 경기 지표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분위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지금 1.2%,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8%대 상승을 보이면서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조정보다는 상승의 힘이 조금 더 강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그러니까 조정이 굉장히 좀 얕게 좀 나왔지만은 그러한 부분 충분히 다 만회를 하면서 급등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은 짧고 상승은 좀 긴 국면에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뉴욕이나 뭐 지금 기타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상승세가 이렇게 좀 지속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방향성은 같겠지만은 그 속도 차이에는 물론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 외국인만 우리나라의 시장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관 같은 경우에도 시장 참여를 하는데 그러한 기관 같은 경우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악재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저가에서 지금 위로 끌어올리는 매수세도 좀 강하지만은 누르는 매도세도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은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러한 물량이 언젠가 소진이 된다라면은 주가는 한 차례 좀 급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는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은요 추세를 이탈시킬 만한 흐름은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2020포인트권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인 체감지수 상태는 굉장히 좀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혼자 오르고 현대차는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같은 경우는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체감지수는 좋지는 않지만은 지수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겠다. 근데 이제 종목별 장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수익률 제고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 예상보다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분위기겠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전통적으로 봤을 때 IT죠. IT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금융.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미국 경기를 발목을 잡았던 게 건설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택값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면서 그러한 부분이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경기에 상당한 좀 발목을 잡았는데, 자, 그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 건설업종이나 그다음에 은행업종, 그다음에 증권업종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지표로 인해서 시장의 급등이 나온다라면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IT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로이카주 같은 그런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나. 실제로도 최근에 그러한 업종들이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언급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기관들의 매도가 마냥 출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한계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권의 매도가 4조 원 가까이 지금 출회가 됐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 1조 5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지금 거의 다 나올 만큼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보다는 이미 나온 물량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해 보신다면,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이탈하지 않은 시점에서 기관의 매물이 소진됐을 경우에는 그 반등폭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지 못했던 부분을 나중에 한꺼번에 반영을 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지지선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일단은 대형주를 좀 포트에 편입을 시키시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는 그런 시장도 일단은 조금 노리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략까지 좀 잘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좀 소형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지금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갭 상승이 좀 나와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코텍 같은 경우는 산업용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카지노 모니터도 그렇고 일반 우리가 지금 산업에 쓰이는 모니터를 지금 포괄적으로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적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주가라는 것은 반드시 그 실적에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부터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조정은 짧고, 그러니까 지금 상승 시에는 탄력은 굉장히 좀 강해지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나올 때는 그 조정폭이 굉장히 좀 작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오를 때 상승 탄력은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보합권에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신고가를 계속해서 좀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적다라는 부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가격을 좀 주면 매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2,000원에서 어제 종가 수준이겠죠. 한 12,2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 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 기준에서 봤을 때 PER 한 7배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2% 이상 좀 나와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실적 종목에 주목을 할 경우에는 급등이 좀 나와질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매수가 12,000원에서 12,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11,000원, 61선보다 좀 더 낮은 가격, 그 가격권으로 지금 설정을 하시면은 현재로서는 일단은 원하는 수익률만큼은 채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었죠. 코텍,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젠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증권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3월 31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